그리용 학교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학교 설명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호스피탈리티란 무엇이고 어떤 분야를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비스업에서 어떻게 변화를 하고 진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꿈은 직업이 무엇인지 미래의 나의 모습은 어떨지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셨을까요? 호스피탈리티라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호텔, 식당, 레스토랑, 트래블 그냥 단순 서비스 분야를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실 건데 호텔은 뭐 그냥 잠을 자는 곳, 레스토랑은 밥을 먹는 곳 하고 트래블은 그냥 단순 교통수단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호스피탈리티란 경험과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는 experience industry라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우선 호스피탈리티라는 업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닌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칠 수가 있어요. 호스피탈리티 안에는 또 어떤 업종들, 어떤 인더스트리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럭셔리라고 하면 요즘 호스피탈리티에서 진짜 핫한 인더스트리예요. The luxury industry라고 하면 보통 명품만을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많이 하는 샤넬, 에르메스, 티파니, 까르띠에 이런 부분들만 지금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런 거 외에도 롤렉스나 페라리 아니면 뭐 람보르기니,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샴페인, 아버지들이 좋아하시는 양주가 있는 이런 업종에도 지금 럭셔리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벤트 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조금 재미있는 분야인데요. 여러분들이 요새 TV나 이런 뭐 기사나 잡지 같은 거를 보시거나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면 영화 시사회나 뭐 엠넷에서 하는 뭐 마마 콘서트, 뭐 아카데믹 시상식 이런 것들은 누가 준비를 하나 어떤 분들이 여기서 이런 거를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이벤트 앤 엔터테인먼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영화 시사회, 뭐 콘서트 같은 거, 뭐 시상식 같은 거 이런 현장에서 여러 유명한 셀럽분들과 일하는 거는 좀 어떠실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ntrepreneurship이라고 하면 이제 사업을 말을 많이 하죠. 요새는 많은 학생들, 많은 젊은 분들께서 본인의 사업을 많이 시작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entrepreneurship도 hospitality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본인들이 어떠한 서비스나 어떠한 프로덕트를 고객한테 이렇게 제공하고 싶어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도 entrepreneurship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많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hospitality 그 외에 있는 모든 비즈니스들, 고객님들한테 무언가를 제공해주는 업종에서는 당연히 hospitality라는 것이 굉장히 잘 버무려져 있습니다. 호스피탈리티 안에 파이낸스 이거는 뭐랄까 약간 좀 숫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라고 하면 제가 뭐 많이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고객님들께 뭔가를 이렇게 제공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모든 방면에서 호스피탈리티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죠.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호스피탈리티만이 아니고 모든 비즈니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인터내셔널 비즈니스에도 에서도 이제 심장 같은 부서인 거죠. The Department of Finance. 이쪽은 모든 사람들이 뭐 좋아하지는 않고 이제 숫자에 강한 사람들, 숫자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추천을 드리면 이런 부분에서 파이낸스에 포커스를 두시면서 이쪽으로 타겟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텍 인더스트리, 요거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드릴 건데 최근 들어 허스피탈리티 업계에서 아주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예요. 이쪽을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애플 같은 IT 업종에서도 커스터머 케어라는 것을 아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애플 매장에 방문을 하시면 그 한 가지 제품만 보고 나오는 게 아니고 항상 누군가와의 교류를 하고 나오실 거예요. 이 부분도 아주 섬세하게 허스피탈리티라는 것이 반영이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해서 텍 인더스트리라고 해서 허스피탈리티에서는 판매 직원만 뜻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뭐 판매 직원뿐만 아니라 뭐 이런 how to welcome guests 아니면 how to build rapport with clients 이런 standard of operation 같은 것을 만드는 인사팀도 있습니다. 또 그런 쪽에서도 근무를 하셔도 되고 두 번째는 최근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되게 많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기간에도 허스피탈리 쪽에는 이제 AI 같은 기술을 많이 도입을 했어요. 광고를 보시면 이제 뭐 매력 같은 호텔 체인 같은 경우에서는 로봇 하우스키퍼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명을 하고 어떻게 하면 손님들한테 더 편안한 시설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이런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이거를 인볼브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업종도 있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허스피탈리티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travel and tourism. 허스피탈리티에서는 이게 절대로 빠지면 안 되겠죠. travel and tourism. 여행이랑 관련된 모든 인더스트리죠. 호텔이나 에어라인이랑 뭐 렌트카 서비스, 뭐 프라이빗 젯 이런 것들도 이쪽도 요새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요새는 단순 여행만 가면 필요한 뭐 숙박 아니면 뭐 어딜 가려고 할 때 뭐 타야 되는 비행기 이런 것들로 지금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치들도 되게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특별하고 고객님들이 어떤 니즈가 있는지 이런 니즈를 파악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좋은 경험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본인들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먹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Food and beverage. Food and beverage라는 업종도 특히 요새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죠. 백종원 선생님을 보면 또 그런 것들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뭐 푸드트럭서부터 뭐 분식점, 뭐 브런치 카페, 예쁜 카페, 뭐 구름의 다이닝,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아니면 BBQ를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BBQ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뭐 식당, 바 아니면 밀키트나 레디밀 같은 것들도 다 푸드 앤 베버리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스피리언스를 제공을 해주는 쪽이어가지고 허스피탈리티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traditional hospitality industry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hotels and resorts, restaurants and bars, events, travel이 있는데 저희 근리용 졸업생들 중에서도 이쪽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위쪽 위에 왼쪽을 보시면 줄리etta 보세티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소호하우스라는 프라이빗 멤버십 클럽의 제너럴 매니저를 맡고 계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그쪽에서 아주 최연소 제너럴 매니저의 직급을 달고 계시고 하단 오른쪽을 보시면 카밀라 라미레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여행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분은 되게 특별한 곳들만 다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티너리를 만들어가지고 고객님들께 제공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행을 하고 싶은데 너무 좀 뭐 남들이 본 에펠탑, 남들이 본 뭐 트레비 분수 이런 거 말고도 좀 특별한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카밀라 라미레스 같은 분을 컨택을 하면 더 특별하고 더 유니크한 그런 여행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International Experience Economy,
되게 많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인터내셔널 뭐 이벤트도 있고 뭐 되게 많은데 여기 럭셔리도 있고 그 외에도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스포츠, 소셜 미디어, 뭐 마케팅 되게 많아요. 여기서도 저희 학 졸업생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호스피탈리티를 공부를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막 알고 있는 그런 호텔 아니면 뭐 식음료 쪽으로만 일을 찾아서 가시는 게 아니고 되게 다방면으로 많이들 퍼져 나가 계세요. 현대 호스피탈리티는 경험 비즈니스, 체험 경제로 새롭게 정의되고 있어요. 경험 산업은 상품과 서비스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통해 가치를 잇는 경험을 얻을 뜻해요. 이 정의에 따르면 호스피탈리티라는 산업은 단순히 관광을 넘어서 에어라인, 스파, 스포츠 이벤트, 크루즈, 뭐 부동산, 마케팅, 경영 컨설팅, 테마파크, 뭐 부동산 개발 투자, 뭐 이런 뭐 럭셔리 리테일까지 포함되어 있고 이 모든 산업이 호스피탈리티고 여러분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되게 궁금할 수 있는 게 도대체 어떤 컴퍼니들이 와가지고 저희 근리용 학생들을 리크루트를 하는지.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되게 최고의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호텔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지 않고 패션, 몽클레르 같은 아니면 이제 뭐 파이낸스, JP 모건, 블룸버그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이제 호스피탈리티라는 인더스트리가 어떻게 이볼빙을 하고 있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관광 같은 거는 이제 예전에는 단체 관광이라는 것이 굉장히 되게 유명했었는데 이제는 단체 관광보다는 이제 소규모로 관광하시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고 본인들이 여행을 하면서 조금 더 특별한 것을 원해 가지고 좀 더 특별한 경험을 찾아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 다 뭐 소셜 미디어 같은 거를 하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다 올리시는 포스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들이 보고 먹고 경험했던 되게 행복한 순간들을 찍어서 올리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 사람들이랑 공유를 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이거를 통해 가지고 되게 특별한 경험을 했구나. 나도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그 피드를 보고 거기에 만약에 그 뭐 예를 들어 레스토랑 이름이 있다고 하면 그걸 굳이 찾아가지고 거기를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포시즌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젯 투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 그냥 관광을 하는 게 아니고 포시즌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굉장히 experience focused-한 프로덕트를 고객님들께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1년에 한 아이티너리가 한 제가 알기로 한 7개, 8개밖에 없는데 내년 물량이 이미 다 판매가 완료됐어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 한 3주에 대한 이런 여행인데 비용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비용이 아니에요. 막 1억에 가까운 돈을 3주 동안 쓰면서 정말 그분들만의 특별한 여행을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포시즌이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같은 걸 보면 한 86%의 소비자들이 더 좋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낼 의향이 있다는 그런 서베이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호스피탈리티는 어떤 트렌드들이 새로 생겼을까요? 제가 말했던 experience economy, 경험을 한 그런 바탕들이 되게 중요하고 테크놀로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체크인을 할 때 요새는 예전에는 뭐 키카드를 했는데 요새는 본인이 들고 있는 핸드폰으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예약 시스템도 핸드폰을 통해서 테크놀로지를 통해 가지고 미리 예약을 한다. 그리고 이제는 럭셔리라고 하면 럭셔리 호스피탈리티라고 하면 또 청결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올해 작년부터
뭐 있었던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이 포커스가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변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글리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시작을 할 건데, 저희 글리용 같은 경우는 캠퍼스가 총 3개가 있어요. 스위스에 2개가 있고 영국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학교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저도 보니까 가고 싶네요. 일단 저희 캠퍼스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캠퍼스는 글리온 메인 캠퍼스입니다. 몽트루에 위치에 있고, 그 여기 같은 경우는 저 1학년 학생들이 주로 이제 가는 캠퍼스예요. 그 이유는 여기서 이제 실습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캠퍼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학년 분들께서는 1학기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도 이제 practical arts에 대한 수업도 듣고, 그리고 아카데믹한 수업도 듣게 되는 공간이에요. 지금 보시는 사진에 보시는 저런 뷰들 있잖아요. 저거 진짜 포토샵 1도 한 게 아니고요. 진짜 정말 저런 뷰를 자랑하고 있는 캠퍼스입니다. 두 번째는 뷰 캠퍼스. 뷰 캠퍼스는 메인 캠퍼스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캠퍼스인데, 여기는 그런 실습적인 부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아카데믹에만 포커스를 할 수 있게끔 캠퍼스를 새로 빌드한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카데믹이랑 그리고 이제 기숙사 생활도 하실 수 있게 모든 그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캠퍼스에서도 뭐 기숙사를 캠퍼스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프 캠퍼스에서도 집을 렌트하여서 그렇게 생활을 하셔도 됩니다.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영국에 있는 저희 캠퍼스입니다. 이거는 저기 영국에 있는 University of Roehampton에 같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런던 시티센터에서 지하철을 타고 한 30-40분만 가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쪽 캠퍼스에서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면서도 영국에 있는 시티라고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The City Life of London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저희 런던 캠퍼스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1학기서부터 들어갈 수 있지는 않아요. 1학기는 무조건 저희 글리온 메인 캠퍼스, 몽트루에 있는 메인 캠퍼스에서 그런 실습적인 것들을 완료하시고, 그 다음에야 이제 3학기서부터 가실 수 있는 캠퍼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리온 같은 경우는 top 3 institution worldwide for hospitality and leisure management, top 3에 있는 학교이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네셰라는 그런 인스티튜션에서 accredited 받은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하버드나 이제 MIT나 예일에서도 이분들도 이제 니셰로 이제 accredited 됐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프로그램 오버뷰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총 7학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국기들을 보시면 그쪽을 가가지고도 이제 나라별로 어떤 세메스트를 어퍼를 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세미스터 1에는 practical art 이거는 이제 그 실습적인 부분을 이제 하시는 거고, 그리고 세미스터 2에는 인턴십을 가시는데 이건 또 월드와이드 꼭 한 군데서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나라로 가가지고 인턴십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세미스터 3, 4 같은 경우는 아카데믹 한 것들을 하시고, 그다음에 세미스터 5에는 그때 이제 아카데믹 때 배웠던 것들을 이제 실습으로 이제 옮겨서 할 수 있는 인턴십 자리를 마련을 해가지고 가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6, 7학기에서는 이제 또 아카데믹 쪽에 포커스를 두게 됩니다. 첫 번째 인턴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인턴십을 찾을 수 있으시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홍콩에 있는 페니슐라 호텔의 F&B 디파트먼트에서도 인턴을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이탈리 밀라노에 있는 아르마니 호텔 프런트 오피스에서 또 인턴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크로스 트레이닝이라고 하면 한 부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저런 데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익힐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도 인턴십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3, 4기에 대한 이제 아카데미컬한 공부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인턴십은 주로 학생들이 조금 더 스페셜라이즈 된 곳으로 가요. 예를 들어서 뭐 travel retail representative 같은 거를, 그러니까 이 어떤 친구는 위블로라는 굉장히 고급 시계 본사에 가가지고 이런 출장자들을 관련을 하고 그 제품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외로 더 이런 세일즈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하면서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숫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호텔에 있는 파이낸스 쪽 가가지고 인턴을 해도 돼요. 아니면 세일즈 마케팅 쪽에서도 인턴을 할 수가 있고요.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쪽으로 인턴을 간 학생들도 있어요. 저희들은 학생들을 볼 때 어떤 분들을 많이 보냐면요. people to people, 사람을 대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하고 리더십이 되게 좋으신 분들, 그리고 이런 서비스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분들하고 언어적인 면에도 잘 이런 것들도 잘하는 분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학생들만 우리가 받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루밍 되어 있지 않은 분들도 저희 학교로 오면 저희가 이렇게 그루밍을 해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글리용에 대한 학교 설명은 되게 간략하게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호스타랑 같이 의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